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작은 접힌 종이 조각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아침, 그 메모와 함께 태양은 나에게 두 번째로 떠오를 것이었다. 손이 떨리며 그것을 펼쳤을 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 형제가 내 유산을 남편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6단어는 내 28년 인생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가족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자신의 정의를 찾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느낀 기억일 것이다. 모든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금요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23세였고 제 손에 남을 유일한 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집과 작은 땅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주된 유산은 보통 아들들에게 돌아가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마지막 날에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손에 안전할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의 심장이야. 사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뒤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부전증이 진단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식 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저와 민호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즉시 나서며 내가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 형으로서 이건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학을 전공했고 신체적 힘이 필요했어요. 오빠, 내가 줄게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후 민호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알겠어. 라고 말하고 옆으로 물러났어요.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때가 왔다. 이제 내 신장을 엄마에게 줄 때였다.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 엄마는 너는 이 가족의 심장이야 라고 말했다. 이 유산 사건에서 엄마가 내게 너는 이 가족의 심장이야 라고 말한 배경에는 우리가 겪은 이 과정이 있다. 제 형제 민호는 저보다 5살 위였고 어머니의 이 결정에 처음에는 조용히 화를 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결혼해서 자신의 삶을 꾸리기 시작했을 때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나, 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라고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2해 전 진우와 결혼했을 때 삶은 완벽했어요. 그는 겸손한 회계사였고 제 가족과도 잘 지냈어요. 민호와 자주 만나 낚시를 가고 소주를 마셨죠. 형제 같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우도 우리 집을 좋아했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여보, 이 집은 우리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완벽한 곳이에요. 라고 결혼식 밤에 말했어요. 여기서 엄마의 영혼을 느껴요. 정말 잘 지켜주셨네요. 지난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진우가 만나고 나면 둘 다 저에게 조금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들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저녁에 늦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민호 형과 만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중 그들이 거실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동네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등기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진이 모르게 해야 하에. 내 마음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나 했어요. 아마도 나에게 놀라움을 준비하는 걸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집을 리모델링 하려는 걸지도 몰라. 바로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에게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그냥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내 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 진우가 또다시 늦게 돌아왔다. 민호 형과 술을 마셨어. 너무 피곤해라고 말하며 바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숨에서 알코올 냄새는 나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을 때 그의 전화기가 충전 중이었고 내 머릿속에 악마가 속삭였다.
전화를 잡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형, 수진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걱정 마. 내일 법률사무소에 가서 마지막 절차를 처리하자. 등기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말할까? 말하지 않을 거야. 여자들은 이런 일에 대해 모르니까. 나중에 익숙해질 거야.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저녁까지 침대에서 울며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베개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엄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삭였다. 당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저녁 베개 아래에 편지를 발견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 진우의 전화 메시지를 본 다른 사람일 거예요. 청소원이나 민호의 아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분명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바닥에 앉아 그의 계획을 천천히 풀어냈다. 민호는 어머니의 유언장에 법적 허점을 발견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의 재산 일부는 남편의 권리도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우가 이에 동의한다면 등기권을 공유할 수 있었다. 내 여동생은 순진해 라고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이다. 무슨 걸 알겠어. 그날 밤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있을 때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25세, 잘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 하지만 이제 그는 내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배신은 더욱 아프게 느껴졌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같은 침대를 공유하는 사람의 뒤에서 이를 꾸미는 것이 얼마나 인격이 없는 행동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에게 어떻게 행동했나요? 댓글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진우가 출근할 때 나도 행동에 나섰다. 먼저 어머니의 공증사무소 파일을 검토해야 했고 그 다음 법적 상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오자마자 옛 대학 친구 H예린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 그녀가 부동산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진아, 어떻게 지내?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혜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일은 매우 심각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단지 현명해야 해. 그 친구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당신에게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아. 이 말을 듣고 나면 당신도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제 생각에는 제가 절망적이고 고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망적이고 고독한 순간에 드린 기도는 신의 눈에는 항상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과거에 당신도 절망적인 순간에 드린 기도가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민호와 진우가 준비한 가짜 문서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제 진짜 문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었습니다. 혜린이 저에게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집 전체를 제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고 제 형제와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라고 H혜린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 그날 저녁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진호는 집에 있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쇼핑을 다녀왔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어. 식탁에서 진우에게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달링, 우리 집의 서류는 어디에 있었지? 한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숟가락으로 장난치며 아, 모르겠어. 내 옷장 안에 있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안전한 금고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결국 귀중한 서류들이니까. 네, 아마도 오를지도 몰라. 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진우가 욕실에 있을 때 그의 전화기를 다시 확인했다. 민우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었다.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해. 그가 의심하고 있어.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진우가 출근한 후 혜린과 만났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내 서명으로 어머니의 옛 유언장 빈 부분을 채워 집이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했다. 이제 그들을 잡는 차례야 라고 혜린이 말했다. 가짜 서류로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에 너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줄 거야. 오후의 계획대로 민호를 집으로 불렀다. 오빠, 너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전화로 말했다. 민호가 왔을 때 진우도 집에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왔던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요? 라고 민호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물었다. 나는 커피를 준비해 가져왔다. 그 다음 테이블 위에 내가 준비한 서류를 놓았다. 오빠, 이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나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민호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집은 이제 완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한 등기 절차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수진아, 이건 무슨 뜻이야? 우리가 뭘 계획했어? 지난주에 당신의 전화 메시지를 읽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굳었습니다. 민호, 오빠와 함께 제 모르게 집의 등기를 바꾸려고 했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너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이 집을 수진에게 맡긴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 너도 거기 있었잖아. 이제 나를 속이고 어머니의 유산을 훔치려고 하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28년 동안 믿어온 내 형제가 나를 배신한 거야. 너는 내 형제야. 라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너 진우를 돌아보며 너는 내 남편이야. 엄마의 묘비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 민호의 어깨가 무너졌다. 수진아, 미안해. 나는 단지 뭐? 라고 물었다. 아내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집을 사는 건 너무 비싸요. 이 집을 팔고 더 큰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집을 팔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이 집은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야. 엄마의 영혼이 여기 있잖아. 진우도 말을 시작했다. 여보, 너는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건 단지 돌일 뿐이야.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다. 너도 내 신뢰를 이용했어. 내게 엄마의 영혼을 느낀다고 말했잖아. 그때 뭘 느꼈어? 혜린이 미리 준 지시를 따랐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서를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 문서들은 이제 공증인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내 거야. 너희가 계획한 모든 절차는 무효야. 이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해. 둘 다 놀랐다. 그리고 진우, 남편을 향해 말하며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면 다시는 내 뒤에서 일을 꾸미지 마. 이 집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고 내 집이야. 민호가 일어섰다. 수진, 너는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게 나야? 라고 물었다. 너희는 나를 속이려고 했어. 어머니의 유언을 어기려고 했어. 우리 문화에서 가족의 유산을 존중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너희는 그 성스러운 가치를 무시했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호는 한동안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설명했고 결국 그는 와서 사과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우리 어머니의 유산을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 말이 옳았어. 진우와의 관계는 더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내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내 신뢰까지도 훔치려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봤어요. 이제 모든 결정을 나와 함께 내리고 집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도 나를 건너뛰지 않고 행동했어요. 여보, 그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라고 어느 저녁에 말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집의 기둥이 아니라 가족의 기둥이에요. 당신을 상처 입힌 것에 대해 정말로 후회해요.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유산인 이 집을 지키는 동시에 제 가치관도 지켰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족의 유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유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결정이 내려지려고 할 때 나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도 지켰습니다. 이제 그 작은 집에서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매일 아침 차를 마십니다. 어머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유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지켰습니다. 지난주 진실을 알게 된 그 메모를 쓴 사람은 민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도 그 상황에 불편해했고 저를 경고하려 했습니다.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이 그 계획을 세울 때 나도 매우 화가 났어. 하지만 그에게 직접 반대할 수 없었어. 그래서 너에게 메모를 썼어. 여성들은 서로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니? 그 메모를 써서 나를 구해준 그녀에게 매우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시누이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 그 작은 메모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그 폭풍 같은 날들을 떠올려요.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타격을 가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타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예요. 저는 어머니의 유산을 지켰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제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항상 물어보고 듣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진우와의 관계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이제 나를 더 많이 듣고 존중해 줍니다. 너는 내 강한 여자야 라고 가끔 말합니다. 너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민호도 이제 더 신중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내 의견을 묻고 내 결정을 지지해 줍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현명한 사람이야. 누나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유대는 신성하지만 이 유대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 작은 메모가 저에게 상기시켜 주듯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도움 덕분에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인 그 집은 이제 저에게 단순히 내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저항, 투쟁, 그리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매일 그 집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억하세요. 아무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모르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신뢰하던 사람에게 실망당한 적이 있나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했나요? 가족 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댓글로 저와 공유해 주신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이야기는 다른 여성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그녀의 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제 채널의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를 지원합시다.